그날 밤 병원의 내음불빛 아래에서는 생각했다. 사람을 진짜로 두려게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날 밤 병원 네온사인이 한강 위로 반사되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을 진짜로 두렵게 하는 건 어둠이 아니라 밤마다 깨어나 자신의 약함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 이름은 리민우. 내과 의사로서 30해를 이 길에 서 있었다. 7층 진료실 창밖으로는 늘 같은 빛이 흘렀다. 하얀 형광등, 삭막한 복도, 그리고 노인의 발걸음. 그들은 명예도 돈도 바라지 않았다. 단지 한밤중에 화장실에 3번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잠 한 번을 원할 뿐이었다. 나는 그 소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안다. 사람은 늙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리듬을 잃기 때문이다. 심장의 박동, 수면의 주기, 소변의 흐름까지 모든 리듬이 어긋날 때 삶은 서서히 깨어진다. 어느 겨울 아침,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날, 74세 헤이 씨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자국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죽는 게 무섭진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두렵습니다. 매일 밤 3번씩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때마다 나이를 더 먹는 기분이 듭니다. 그의 말에는 육체의 피로보다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뇨나 혈압, 전립선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 정상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론 방 안에서만 지냅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에 서서히 죽어간다. 혈액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그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9, ng, ml, 숫자는 작았지만 그건 신장과 뼈,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빛이 부족하십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다. 빛이요. 그게 병입니까? 빛은 몸의 기억입니다. 피부가 햇빛을 느끼면 간과 신장이 깨어납니다. 빛이 없으면 몸은 언제 밤이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햇빛이 병을 고칠 수도 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빛이 치료가 되진 않지만 어떤 빛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에게 아침마다 커튼을 열라고 말했다. 7시가 되면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800IU의 비타민 D, 삶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마시도록 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워도 창문은 열어야 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그의 아들 지윤이 찾아왔다. 선생님, 아버지가 여전히 잘 못 주무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햇빛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아요. 이제 몸이 리듬을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세요. 2주 후 지온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젯밤 아버지가 처음으로 밤새 주무셨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보셨대요.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웃고 계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학의 기적은 실험실이 아니라 창문 틈의 한 줄기 햇빛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다시 느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몸속을 흐르는 액체의 BT라 부른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을 때 신장은 과로하지 않고 근육은 방광을 제어하며 자율신경은 밤을 편안히 맞는다. 나는 수백 명의 노인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이 도시의 회색 건물 속에서 햇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너무 길고 그들의 방은 너무 어두웠다. 사람들은 불빛 속에 살지만 피는 오직 진짜 햇살만을 기억한다. 나는 매일 창문 옆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다. 바쁜 병원 소리 속에서 들리는 건 심장 박동뿐이다. 그 리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다. 때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아직 빛을 느끼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아침보다 화면의 빛을 먼저 본다. 눈은 열렸지만
몸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햇빛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생명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노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약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햇빛은 그 리듬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감리 가브르는 며칠이 지나자 한승재 이의 씨의 걸음이 달라졌다. 진료실에 들어오던 그의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고 표정엔 조용한 확신이 비쳤다. 요즘은 밤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새벽이 오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몸이 기억을 되찾고 있군요. 그는 창가를 바라보며 웃었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 빛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게 느껴져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늙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빛을 잃어서 어두워진다. 그 빛을 다시 품으면 몸도 마음도 천천히 회복된다. 나는 요즘 학생들에게 자주 말한다. 의학은 병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의 리듬을 이해하는 공부다. 실습생 CG는 내 곁에서 노트를 펴고 적었다. 선생님, 리듬이요? 그래.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심장의 수축과 이완, 잠과 깨의 주기, 그 모든 것이 리듬이지. 비타민 D는 그 리듬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다. 빛이 약이 되는 이유가 그건가요? 그렇지. 빛은 생명을 지휘하는 지휘자야. 단지 우리가 그 음악을 듣지 못할 뿐. 나는 헨승제이 씨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분은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아침 습관을 바꿨다. 햇빛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그의 신장을 쉬게 만들었다. CG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다시 배운 거군요. 맞아.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스스로 길을 찾는다. 퇴근길, 나는 병원 앞 작은 공원에 들렀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이 스며 있었다. 그 빛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평온의 증거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느꼈다. 삶의 아름다움은 빠르게 사는데 있지 않다. 빛을 느낄 만큼 천천히 사는데 있다. 다음 날 아침, 와이사, 미선, 이 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어제 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햇빛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웃었다. 맞아요. 햇빛은 마음에도 비타민 D를 줍니다. 미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약보다 햇빛을 찾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게 바로 삶의 지혜니까. 그날 오후, 진료 대기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노을을 보고 있었다. 두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다른 빛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밖에서 10분만 걸으세요. 그게 오늘 가장 좋은 약이 될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웃으며 답했다. 의사 선생님, 오늘은 제 마음도 햇살을 맞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깨달았다. 사람을 치유하는 건 거창한 의술이 아니라 작은 권유 한마디다. 조금만 더 빛을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나는 그날 일지에 이렇게 썼다. 빛은 약이고 리듬은 치료이며 감사는 회복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의 불빛은 더욱 선명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회복의 빛은 저 하얀 전등이 아니라 내일 아침 환자들의 창문으로 들어올 햇살이라는 것을. 3주가 지나고 한스영 제이 씨가 다시 병원에 찾아왔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요즘은 밤에 한 번밖에 안 깹니다. 아침이면 기분이 상쾌하고 햇빛을 보면 왠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몸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으셨네요. 그는 가만히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부족했던 건 약이 아니라 빛이었어요. 햇빛이 제 안을 다시 밝혀줬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건 처방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손바닥으로 받으세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비타민 D입니다. 그는 종이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침이 다시 기다려지는 건 오랜만입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겨울 햇살이 진료실을 비추었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다. 어쩌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그 힘이 깨어나기 위해선 단 한 줄기 빛이 필요할 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몸은 생각보다 현명하다.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할 뿐이다. 빛이 몸의 언어라면 감사는 마음의 언어다. 며칠 뒤 지훈 이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는 요즘 새벽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엔 겨울을 싫어하셨는데 지금은 하얀 숨이 나올 때마다 웃으십니다. 햇빛이 아버지의 약이 되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알았다. 의사의 일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믿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빛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빛을 보여주는 일. 그게 내 일이었다. 저녁이 되어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나는 느낀다. 형광등 아래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작은 희망의 빛이 있다. 그것은 환자의 눈동자 속에, 서로의 인사 속에 숨어 있다. 나는 하루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 오늘도 한 사람의 몸에 빛이 돌아왔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빛으로 조금 더 따뜻해졌다. 창문을 열자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병원의 네온 사인이 그 위에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의 예고다. 빛은 늘 돌아온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잠들었다. 방 안은 어둡지만 마음은 환했다. 어둠 속에서도 내 몸 어딘가에서 여전히 작은 빛이 숨쉬고 있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내가 믿는 삶의 지혜였다. 봄은 조용히 돌아왔다. 서울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얼어붙은 강 위로 부드러운 빛이 번져 있었다.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희미했지만 확실히 따뜻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겨울이 지나면 피도 다시 숨을 쉰다. 내 이름은 리민우. 내과 의사로서 30에 넘게 사람들의 피를 들여다봤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피가 전보다 어둡게 느껴졌다. 환자들의 혈액 속에 빛이 사라진 듯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나는 3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다. 대부분이 밤에 여러 번 깨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고 낮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검사표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비타민 D 부족. 그 숫자는 마치 도시 사람들의 그림자를 수치로 바꿔놓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67세 여성, 어지럼증과 불면, 만성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전직 국어 교사였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단 한 줄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단어들이 흩어져요. 그녀의 말에는 슬픔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다. 결과지는 예상대로였다. 비타민 D 수치 11ng, ml. 나는 물었다. 햇빛은 자주 보시나요? 아니요. 피부가 상할까 봐요. 언제 주무시나요? 책을 읽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몸은 이미 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리듬이 뒤섞여 있을 뿐이에요. 비타민 D는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빛과 피 사이의 언어다. 피부가 햇빛을 받을 때 몸속의 7-디히드로콜레스테롤이 깨어나 콜레칼시페롤로 변한다. 그것이 간을 거쳐 25-OHD가 되고 신장에서 1-25-OHED3로 활성화된다. 그 순간 빛은 피가 된다. 나는 이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낀다. 마치 아침 햇살이 혈관을 따라 흐르는 듯하다. 빛이 흐르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신장은 쉴 틈을 얻는다. 방광의 긴장이 풀리고
뇌는 밤의 신호를 이해한다. 학생 윤씨, 지인이네 옆에서 물었다. 선생님, 비타민 D가 수면과 배뇨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신기합니다. 뼈에만 관련된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빛으로 산다. 빛은 몸의 시계야. 비타민 D는 그 시계를 맞추는 톱니지. 세지이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맞아. 몸은 빛을 통해 시간을 배운다.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그 시간이 사라져. 3주 후, 그 교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의사 선생님, 이제는 6시간 내리 잠을 잡니다. 점심 후에 먹는 그 작은 알약이 신기할 정도예요. 하지만 더 좋은 건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시를 읽는 거예요. 햇살이 단어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빛이 몸을, 시가 마음을 고칩니다. 그녀의 피를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는 26으로 올라 있었다. 시험관 속 피가 금빛으로 반짝였다. 세이스 제인이 그걸 보고 말했다. 선생님, 정말 빛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나는 말했다. 그래, 피는 언제나 빛을 기억한다.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인공 조명 속에 산다. 그러나 피는 인공빛을 이해하지 못한다. 피가 필요로 하는 건 태양이 직접 건네는 온기다. 그것이 몸의 리듬을 되살린다. 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잠시라도 햇살을 맞는다. 그 10분이 내 하루를 안정시킨다. 봄비가 잠시 멎은 오후, 나는 병원 옥상에 올랐다. 공기가 조금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서울의 빛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날따라 느리게 흘렀다. 나는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여기에 계셨군요. 세시진이었다. 이 빛을 몸으로 느껴보라고 했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따뜻한데 슬퍼요. 그건 좋은 신호야. 몸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선생님, 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빛을 두려워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빛은 진실을 비추니까. 나이를 먹으면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국 빛이 우리를 살리죠.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것이 삶의 지혜야. 삶이 지혜. 빛은 숨을 들이쉬는 법을 가르쳐준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났다. 이름은 초이 케융희, 71세. 의사 선생님, 저는 하루에 3번씩 깹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가 자주 차요. 검사 결과 그녀 역시 비타민 D 부족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햇빛은 신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신경이 진정됩니다. 그렇게 해야 방광이 과하게 자극되지 않아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럼 햇빛이 약이 되는 건가요? 나는 웃었다. 빛은 약보다 오래 갑니다. 그녀에게 나는 간단한 규칙을 알려주었다. 아침 8시 커튼을 열고 손바닥에 빛을 올려두기. 점심 1시 짧은 산책과 함께 따뜻한 물 한 잔. 저녁 6시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 정리. 3주 뒤 그녀는 다시 찾아와 말했다. 의사 선생님, 밤에 한 번밖에 안 깹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요. 온몸이 노란 빛 속에 있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몸이 스스로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빛이 그걸 돕는 거죠. 나는 그날 진료일지에 이렇게 썼다. 피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잊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저녁이 되자 병원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하나둘 줄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환했다. 네온 사인과 자동차 불빛이 강물 위로 길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인공의 빛은 사람의 리듬을 깨뜨린다. 자연의 빛은 그 리듬을 회복시킨다. 그것이 내가 30년 동안
환자에게서 배운 한 가지였다. 며칠 뒤 나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져요. 젊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햇빛이 제 인생의 친구였네요. 나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진이 들어와 물었다. 선생님, 빛이 이렇게까지 몸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태아 때부터 엄마의 체온 속에서 미약한 빛을 배우거든. 그 기억이 평생 남는 거야. 그래서 빛을 받으면 몸이 고향을 느끼지. 시이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삶의 지혜군요. 결국 몸이 기억하는 거네요. 밤늦게 나는 진료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한강 위로 달빛이 떠 있었다. 달빛은 태양의 잔향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의 빛은 언젠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약해질 뿐이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빛 속에 흐르는 빛이여, 오늘도 잊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병원 앞 공원에서 노인 몇 분이 햇빛 체조를 하고 있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하루의 빛 한 줌이다. 그 빛이 몸속의 리듬을 깨우고 신장을 쉬게 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그날 오후 강의실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말했다.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햇빛과 물, 리듬과 감사는 평생의 면역력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덧붙였다.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피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봄의 끝자락 병원 정원에 노란 민들레가 피었다. 헨승제이 씨가 그 사이를 걸으며 손을 흔들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저는 햇빛을 보는 게 하루의 기도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게 진짜 치료예요. 그날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빛은 피가 되고 피는 생명이 된다. 그리고 생명은 기억이 된다. 그것이 삶의 지혜다. 가을은 그렇게 천천히 찾아왔다. 한강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은 한결 차가워졌다. 병원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낮아졌지만 그 빛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나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며 그 빛을 맞았다. 이제는 진료보다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젊을 때는 몰랐다. 사람의 몸이란 햇빛을 닮아 있다는 걸. 너무 강하면 상처를 내고 너무 약하면 잊혀진다. 오늘도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저 왔어요. 고이에이에슨 씨였다. 손에는 작은 귤 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이 햇빛이 담긴 과일을 먹으라 하셔서요. 그녀는 웃으며 상자를 건넸다. 나는 귤 껍질을 벗기며 물었다. 요즘은 잘 주무시죠? 네.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새벽이면 눈이 저절로 떠요. 그녀의 말에는 생기가 있었다. 이젠 해가 뜨면 가슴이 뛰어요. 저 빛이 오늘도 날 깨우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몸은 정말 정직하다. 진심으로 돌보면 반드시 답한다. 며칠 후 병원 정원에서 헤이시에선 씨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눈빛이 생생했다.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 저 빛 아래 서 있겠지. 의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나는 여전히 배운다.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햇빛, 물, 수면, 리듬, 그리고 감사. 이 5가지가 진짜 의학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의학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다.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살아라.
그 말에 세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사람의 몸은 결국 자연의 일부군요. 나는 웃었다. 그래, 인간은 작지만 빛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그날 오후, 오랜 환자 한세은가이너스 JAC로부터 엽서가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밭에 나가 햇빛을 봅니다. 젊을 때보다 더 단단한 기분이에요. 이제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엽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매일 밤 3번씩 깨어났었다. 그가 찾은 건 약이 아니라 리듬이었다. 햇빛이 그의 몸을 다시 기억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기록지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몸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찾는다. 그것이 생명이다. 며칠 뒤 실습생 셋 지인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웃었다. 무섭지 않다. 늙는 건 빛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일 뿐이야.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노년의 의학은 뭘까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기억의 의학이지. 몸이 삶을 기억하게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저녁 무렵 병원 옥상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옆에서 미순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해 질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하루가 끝났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해요. 나는 대답했다. 그게 바로 삶의 지혜야. 끝이 슬프지 않은 건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야.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책상 앞에 앉았다. 조용한 병원 안 어딘가에서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 안에 머무를 뿐이다. 며칠 뒤 나는 병원 강당에서 노년 환자들을 위한 강연을 열었다. 주제는 햇빛과 노년의 수면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의 10분은 밤의 약보다 강합니다. 햇빛은 신장의 부담을 덜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늘 이 자리에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바로 그것이에요. 강연이 끝난 뒤 한 노인이 다가왔다. 의사 선생님, 나도 이제 햇빛을 먹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좋아요. 그게 오늘의 최고의 처방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해는 점점 짧아졌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카페 창가에 앉아 있던 나는 커피잔에 비친 햇살을 보며 생각했다. 빛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퇴근길, 나는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남은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여러 얼굴을 떠올렸다. 고 헤이의 순, 한숭 제이에이, 조이 키웅희,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환자들. 그들의 미소가 내 삶을 비추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지만 상쾌했다. 나는 커튼을 걷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 아파트 창마다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사람마다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빛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걸. 나는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빛은 약이고 리듬은 치료이며 감사는 회복이다. 나이 들면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 매일 아침 커튼을 여는 용기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떨어지며 길 위에 쌓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삶의 지혜란 결국 아주 단순한 것이구나. 빛을 보고 숨을 쉬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속삭였다. 오늘도 빛이 내 안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